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직원을 뽑을 때 학력보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봤다고 합니다. 서울대를 나와도 일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 초등학교만 나와도 세상을 꿰뚫어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빛을 발하는 진짜 지능, 혹시 선생님께도 이 네 가지 신호가 있지 않으신가요? 반갑습니다. 건강한 노후와 삶의 지혜를 연구하는 노후지혜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인재를 겪어본 이병철 회장의 철학을 통해 학력과 상관없이 드러나는 진짜 현명한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병철 회장의 인재 경영 철학을 시작으로 학력과 무관하게 진짜 고지능자가 보이는 네 가지 신호를 살펴보고 나이 들수록 존경받는 어른의 품격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67세이신 박 선생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지만 짧은 가방끈 때문에 늘 자신감이 부족하셨습니다. 모임에 나가도 명문대를 나온 친구들 앞에서는 말수를 줄이곤 하셨죠. 내가 뭘 알겠어. 그냥 눈치로 사는 거지. 배운 게 없어서 나이 먹고도 무시당할까봐 겁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의 삶을 들여다보니 이병철 회장이 말한 진짜 인재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특징들이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을 만드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자서전 호암자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학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치와 판단력이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상황을 읽지 못하면 쓸모가 없고 배운 것이 적어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재다. 여기서 말하는 눈치란 단순히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의 흐름을 읽고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측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지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지능이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인간의 지능을 8가지로 분류했는데 그 중에서도 대인관계 지능과 자기성찰 지능이 삶의 성공을 가장 크게 좌우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성적으로 측정되는 논리 수학 지능은 전체 지능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 선생님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중학교만 졸업하셨지만 40년 넘게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면서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박 선생님은 손님이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 그 사람이 무엇을 찾으러 왔는지 단번에 알아차리셨습니다. 급한 일로 온 건지, 그냥 둘러보러 온 건지, 가격이 중요한지, 품질이 중요한지를 말 한마디 나누기 전에 파악하셨죠. 그래서 손님마다 다르게 대응하셨습니다. 급한 손님에게는 빠르게 물건을 찾아드리고 여유 있는 손님에게는 이것저것 설명도 해드리고 가격이 부담스러워 보이는 손님에게는 저렴한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런 능력 덕분에 박 선생님 가게는 40년 동안 한 번도 장사가 안 된 적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박 선생님은 동네 사람들의 관계까지 꿰뚫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누가 누구와 사이가 좋은지, 누가 지금 어려운 처지인지,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고 계셨죠. 그래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에게는 외상을 해주시거나 값을 깎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병철 회장이 말한 눈치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오랜 세월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며 체득한 지혜입니다. 책으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능력이죠. 그런데 이런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을 발합니다. 젊었을 때는 책 속의 지식이 중요해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읽고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손자가 집에 왔을 때 표정만 봐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아이의 마음을 읽어내죠. 이런 게 바로 학벌로는 측정할 수 없는 진짜 지능입니다. 일본 교토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노인 500명과 30대 젊은이 500명에게 같은 사회적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0대 이상 그룹이 30대 그룹보다
평균 40%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지능은 오히려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책으로 배운 이론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경험으로 축적된 직관으로 상황을 꿰뚫어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능력을 어떻게 더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람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식당에서, 공원에서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저 사람은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 저 부부는 사이가 좋을까? 나쁠까? 저 아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관찰이 쌓이면 사람을 읽는 눈이 생깁니다. 둘째, 여러 세대와 대화하세요. 손주들과 대화하고 중년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은 또래 친구들과도 만나세요. 다양한 세대와 대화하면 각 세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들 때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직관은 대부분 정확합니다. 물론 편견과 직관을 구분하는 지혜도 필요하지만요. 정리하자면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상황을 읽는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이것은 학벌과 무관하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발전하는 능력입니다. 이병철 회장의 두 번째 인재 기준은 실행력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져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없이 일하는 사람을 더 높이 샀다. 현대 사회는 말 잘하는 사람을 우대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기획서를 멋지게 쓰고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그 반대였습니다. 말보다 행동, 계획보다 실천을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저 공상에 불과합니다. 반면 조금 부족한 계획이라도 실천하면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보며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실행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중간에 방해 요소가 있어도 끝까지 해내는 능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실행 기능은 IQ보다 인생의 성공을 더 잘 예측한다고 합니다. 박 선생님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박 선생님이 가게를 40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실행력이었습니다. 다른 가게 주인들은 손님이 줄어들면 걱정만 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대형마트가 생겨서, 인터넷 쇼핑 때문에. 하지만 박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손님이 줄어들면 즉시 대책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셨고 단골 손님들에게 직접 전화를 드려 필요한 물건이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게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대신 주문해 드리는 서비스도 만드셨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새벽 오시면 가게 문을 여신다는 점이었습니다. 동네에 새벽 일찍 나가는 일꾼들이 많다는 걸 아시고 그분들이 출근 전에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일찍 문을 여신 거죠. 다른 가게들이 9시에 문을 열 때 박 선생님은 이미 서너 시간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당장 실천합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창업 10년 이상 된 소상공인 300명을 조사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학력이나 초기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실행력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24시간 이내에 대응책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생존율이 3배 높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말은 별로 없는데 일은 척척 해내는 분들. 회의 시간에 의견은 많이 내지 않지만 정작 일이 주어지면 가장 먼저 끝내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주변에서 인정받고 필요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말만 많고 실천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젊었을 때는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뢰를 잃습니다. 실제 결과물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실행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작게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산책을 1시간 하려고 계획하지 말고 일단 현관문을 나서세요. 책을 100페이지 읽겠다고 하지 말고 일단 책을 펼치세요. 시작하면 계속하게 됩니다. 둘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준비란 없습니다. 70%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나머지 30%는 하면서 배웁니다. 셋째,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세요. 실행력이 약한 사람들은 결과를 걱정합니다. 잘못되면 어쩌지, 실패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하지만 실행력 있는 사람들은 과정에 집중합니다.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1만 번 실패했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죠. 그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넷째, 말하기 전에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주변에 떠벌립니다. 다이어트 하겠다. 운동 시작하겠다. 책 쓰겠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말로 하면 오히려 실천할 확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뇌가 말하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니 말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말로 표현을 잘 못한다. 그래서 그냥 몸으로 보여주는 게 편하다. 이게 바로 진짜 실력입니다. 말로 포장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 정리하자면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봅니다. 평생 실천해온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존경받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세 번째 인재 기준은 관계를 푸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이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큰 일을 못한다. 반대로 능력이 좀 부족해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은 결국 큰 일을 해낸다. 우리는 흔히 똑똑한 사람을 떠올릴 때 혼자서도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일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꼴먼은 감성지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고 관계를 잘 맺는 능력을 말합니다. 꼴먼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 중 IQ는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감성지능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박 선생님의 가게가 4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관계 능력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가게에는 단골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한 번 온 손님은 계속 왔고 이사를 가도 일부러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박 선생님은 손님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하셨습니다. 손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가족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면 몇 달 뒤에도 그걸 기억하고 축하 인사를 건네셨죠.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하면 다음에 왔을 때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박 선생님은 장사를 떠나서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셨다는 점입니다. 동네 노인정에 가면 항상 먼저 인사하셨고 젊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도와주셨고 아이들이 가게 앞을 지나가면 사탕을 주셨습니다. 이런 관계가 쌓이고 쌓여서 박 선생님은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셨습니다. 누가 어려움이 있으면 박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하고 동네에 큰일이 있으면 박 선생님 의견을 물었습니다. 학력도 없고 돈도 많지 않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신 거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대 졸업생 수백 명을 평생 추적 조사한 건데 이 연구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도
명예도,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10년 더 오래 살았고 치매 발생률도 절반 이하였으며 80대에도 행복감이 높았습니다. 반대로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불행했고 건강도 빨리 나빠졌습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잘 맺는 능력은 학교 성적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많이 경험할수록 더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관계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세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고 질문하고 기억하세요. 카네기가 말했듯이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대화 기술입니다. 둘째, 먼저 베푸세요. 많은 사람들이 받으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도움을 청하기 전에 먼저 도와주세요. 받기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주세요. 이게 쌓이면 신뢰가 됩니다. 셋째, 갈등을 피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틀어질까봐 갈등을 피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갈등을 통해 더 단단해집니다. 의견이 다를 때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말하되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말하세요. 넷째, 용서하는 법을 배우세요. 나이가 들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그 상처를 품고 살면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책을 많이 읽지 못했지만 사람 책은 많이 읽었다. 40년 동안 수만 명의 손님을 만나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배웠다. 이게 바로 진짜 공부다. 정리하자면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관계를 풀어가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평생 좋은 관계를 만들어 온 사람은 외롭지 않고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이병철 회장의 네 번째 인재 기준은 실천 지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만 많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쓸모가 없다. 조금 알아도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다. 우리 시대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책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배울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끊는 사람은 적습니다. 운동이 좋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철학에서는 이를 실천 지혜라고 부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 이론적 지식은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이고 실천적 지식은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지혜는 실천적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의 삶이 존경받는 네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책을 많이 읽지는 않으셨지만 배운 것은 반드시 실천하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면 그날부터 실천하셨습니다. 걷기 운동이 좋다고 하면 다음 날부터 새벽에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 대하는 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라디오에서 칭찬의 힘에 대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사람을 칭찬하면 관계가 좋아진다는 내용이었죠. 그날부터 박 선생님은 의식적으로 사람들을 칭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게 살아오셨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셨습니다. 손님이 새 옷을 입고 오면 잘 어울린다고 말씀하시고 아이가 심부름을 오면 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작은 칭찬들이 쌓이면서 가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자주 왔고 더 오래 머물렀고 더 많이 웃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한 강의를 들려줬습니다. 한 그룹은 강의만 듣게 했고 다른 그룹은 강의를 듣고
실천 계획을 세우게 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실천 계획을 세운 그룹이 강의만 들은 그룹보다 5배 더 많이 실제로 행동을 바꿨습니다. 이 실험이 말해주는 건 뭘까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실천 지혜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씩 실천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운동도 시작하고 식단도 바꾸고 독서도 시작하고 이러면 다 실패합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부터 습관으로 만드세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추가하세요.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하루 1시간 운동하겠다는 목표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대신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책 100권 읽기가 아니라 하루 10페이지 읽기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셋째, 환경을 바꾸세요. 의지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면 행동이 저절로 바뀝니다. 운동을 하고 싶으면 운동복을 침대 옆에 두세요. 책을 읽고 싶으면 침대 옆 테이블에 책을 두고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두세요. 물을 많이 마시고 싶으면 큰 물병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넷째, 기록하세요. 실천한 것을 기록하면 동기가 유지됩니다. 달력에 체크 표시만 해도 됩니다. 걸었으면 체크, 책 읽었으면 체크, 물 마셨으면 체크. 체크 표시가 쌓이는 걸 보면 뿌듯하고 중단하기 아까워집니다. 다섯째, 누군가에게 말하세요. 혼자 다짐하면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말하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말하세요. 매주 운동하겠다고, 매일 산책하겠다고. 그리고 실천 여부를 공유하세요. 여섯째,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간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건너뛰었으면 다음날 다시 시작하세요. 일주일 쉬었으면 다시 시작하세요.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포기가 문제입니다.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쁘지만 배운 건 꼭 한다. 그게 내 방식이다. 조금 배워도 실천하면 내 것이 되지만 많이 배워도 실천 안 하면 남의 것이다. 이 말이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켈리 맥고니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지력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면 할수록 강해진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점점 더 큰 것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정리하자면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아는 것을 얼마나 실천하느냐입니다. 평생 실천해온 사람의 삶은 지혜로 빛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병철 회장의 인재 철학을 통해 학벌보다 중요한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의 4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황을 읽는 눈치가 빠른 사람. 사람의 마음을 읽고 상황의 흐름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 이것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고 오직 경험으로만 쌓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둘째,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계획보다 실행, 이론보다 실천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불평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사람. 셋째, 관계를 풀어가는 사람. 진심으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먼저 베풀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삽니다. 넷째,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사람. 조금 알아도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 이 4가지 특징, 하나도 학벌과 관계가 없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오히려 이 4가지는 모두 나이가 들수록 더 발전하고 더 빛을 발하는 능력들입니다. 박 선생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중학교만 졸업하셨지만 40년 동안 가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시고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네 가지 능력을 갖추셨기 때문입니다. 박 선생님은 이제 가게를 아들에게 물려주시고 은퇴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쁘십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어르신들 상담을 해주시고 청년 창업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시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십니다. 학벌은 없지만 평생 쌓은 지혜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선생님들께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쩌면 선생님들은 이미 이 네 가지를 다 갖추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동안 학벌에 가려져서 자신의 진짜 능력을 몰랐던 것일 수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말했듯이 진짜 인재는 학교 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선생님들이 평생 살아오시면서 겪은 수많은 경험,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극복한 수많은 어려움, 이 모든 것이 바로 선생님들의 진짜 실력입니다. 이것은 어떤 학위보다, 어떤 자격증보다 값진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현명해집니다. 상황을 읽는 눈이 예리해지고, 실천력이 강해지고, 관계 능력이 깊어지고, 지혜가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드는 것의 축복입니다. 오늘 영상이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학벌에 주눅들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평생 쌓아온 진짜 능력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영상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